부정선거 제가 매일같이 하여튼 기회만 닿으면 계속 제가 선관위를 때리는 그런 부정선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관위니까 다 부정선거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에 불리한 그런 판정을 내리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가차없이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소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선요 지금 이제 이 편말 그러니까 이제 현수막 있잖아요. 요거 완전히 백기를 내렸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보수 유튜버를 겨냥한 것이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어마어마한 벌을 만들려다가 요것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기를 드는 게 지금 많아요.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민주당이 말이죠. 요 방탄을 쳐도 유만부수지. 지금 매일같이 26일서부터요. 매일같이 휴일을 빼놓고 1월 초까지 본회의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정례 권한대행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정면 대응을 불사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일이 내일이잖아요. 내일까지 쌍특검법을 발표하라. 수용을 해라. 안 하지 않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들 절대 탄핵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워낙 이게 비정상적인 조폭 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라도 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 제가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전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요, 오로지 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외에는 이재명이 요 순 거짓말쟁이, 국민이 주인이라고요? 아이고, 국민을 좀 무섭게 좀 알아봐, 이재명아. 이재명이 형수였을 이런 인간, 이런 더러운 인간이 하는 말을 믿는 요 좌파 국민 여러분들, 반성하십시오, 반성. 야, 이런 정당이 이게 정당입니까? 사당이지? 자,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방탄을 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러니까 쌍특검, 요거 반대하면 탄핵하겠다고 그랬는데 탄핵이라는 말을 갑자기 엊그제부터 안 썼어요. 즉각 조치, 즉각 책임 묻는다. 이렇게 했지. 제가 그래서 이거 말장난한다. 완전히 조폭형 협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지금 국무회의를, 총리실에서요. 내일 회의 안에 이거 완전히 딱 정면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탄핵한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에서 박찬대 입에서 탄핵은 안 하고 그 밑에서는 해요. 당연히 그 밑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탄핵 얘기를 안 하는 대신에 매일 본회의를 열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라도 취하겠다. 이거 완전히 국민을 갖다가 정말 이 조폭이 말이죠. 국민을 밑에 조폭들이 그야말로 깡패가 무지막지하게 주먹을 휘두르잖아요. 아무 때나 휘두르는 게 조폭 아니겠어요? 딱 조폭 정치를 선포를 하고 나선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된다. 세게 싸워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평생 저도 솔직히 많이 살아왔잖아요. 공직 생활도 하고 민간 생활도 많이 해봤는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쉽게 얘기해서 좀 싸가지 없는 인간들, 조직들, 요것들은요. 가차없이 더 싸가지 없게, 더 조폭스럽게 대응하지 않으면 못된 버르장머리를 못 고쳐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한 인간에 대해서 왜 무기형을 때리냐. 그냥 사형을 집행해봐야 안 된다. 제가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 말이죠. 이렇게 탄핵을 협박하고 매일 본회의 열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본회의 열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극단적 투쟁을 하라. 본회의 아예 아무도 가지 마세요. 국민들도 가지 마세요. 국민들 안 가면 체포영장 발부할 겁니까? 체포영장 발부하라고 그래. 더 좋지. 그야말로 독재의 전형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도층이 더 많이 떨어져 간다. 지금보다도 국회를 더 포악한 국회. 그렇죠. 입법 폭주의 현장으로 만들면 이재명은 지금 아주 지가 말이죠. 대통령 다른 좀 중도층을 끌어들이겠다고 웃기고 앉아있어요. 아니, 중도층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런, 연막 치는 거 몰라요? 사기 치는 거?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의 국회의원들 만약에 단독으로 매일같이 회의를 열잖아요. 그럼 어차피 국민의원들 당신들 오늘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뭐 할 줄 알아, 국민의원들 당신들 지금 도대체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뭘 하는지. 10명쯤 빼놓고 하는 게 하나도 먹고 놀잖아. 이게 어차피 본회의 가지 마. 밖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되고 그러니까 아들 손자를 데리고 와서 놀러라 댕겨. 당신들 믿는 사람 자유우파 국민들 하나도 없어. 차라리 전광훈 목사를 믿는 게 100배 나아요. 국민의원들 당신들 반성해. 아니면 뺏기 반납해. 뺏지 반납하고 차라리 말이죠. 몇 명이 국민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수집해가지고 이것들 싹 다 집단 탈당을 한번 누가 이 국민의원들이 그럴 가능성 없고 시민단체가 여기 집단으로 서명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어요. 요 국민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는 요 돼지 같은 인간들 전부 출당시키게 말이죠.
집단 행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 7일, 하여튼 휴일 빼놓고는요, 매일 한다니까 국민들 아예 놀러 다니라고 스키를 타고 다니든지 어디 해외여행을 가버렸는데 하고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제 절대로 지난번에 서영교가 일어나서 사과를 하니까 사과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국무위원 좀 된다면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나야지. 그 정도 수준의 머리 갖고 무슨 국무위원 하니까. 그러니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거 아니에요. 못 해먹겠다고. 이런 인간들하고 정치 못하겠다고, 국정 운영 못하겠다고, 이 계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당신들도 말이죠. 한덕수 총리만 나가는가 말든가 하시고, 한덕수 총리는 그래도 제대로 싸울 줄 알잖아요. 싸울 줄 아는 국무위원들 몇몇 빼놓고 아예 가지 마세요. 아예 휴가 내버리고 다 가지 말아버려요. 어차피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다 휴가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말이지 1월 며칠까지 아예 다 휴가 내버려요. 어차피 장관 없어도 다 일 잘해요. 밑에 직업 공무들이 일 잘해요. 아니 저도 직업 공무원 해봐서 알잖아요. 직업 공무들 그거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무위원들 일부 지금 배신 때리는 인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그런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총리 말이죠. 국무위가 무력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차관 대응으로 하더라도요. 그런 국무위원들은 싹 아예 사표 받아버리시죠. 아니면 잘라버려요. 그런 국무위원들. 그래서 정부도 국민님도 강하게 이런 민당, 이런 조폭형 정치에 대해서는 조폭같이 대응을 해라. 그래도 우리가 본전 잡기가 힘들어요. 예. 왜? 그래도 우리 자유우파는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지킬 선은 또 지키잖아요. 자, 그렇게 나가고, 이렇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는 탄핵을 운운하는 주제, 그리고 국민을 항상,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요렇게 노래 부르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인데, 요렇게 국민을 팔아먹으면서까지 그런 인간이 서울 고법의 선거법 재판에는요,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기서도, 이 서류 접수에 따른 통지서도 간신히 사람이 가서 어젠가 전한 거 아니에요. 그젠가. 이런 인간이 아직도요, 변호인도 선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있어. 왜? 항소 이유서를 또 내야 된대요. 이거 법이 너무 복잡해. 너무 법이 복잡해서 이런 조폭형 인간한테는 단순화시켜야 돼요. 이거 법도 뜯어 고쳐야 돼. 자, 그래서 이게 변호인이 있어야 의견서도 내고 또 이게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변호인을 지명을 안 해요. 그래서 서울 고법에서 아예 변호인까지 지정해 주겠다. 변호인 딱 선임해놓고 있대요. 근데 이게 선임해놓고는 있어도 만약에 이재명이 지가 변호인을 지금 선임한다. 그러면 이제 국선 변호인은 이제 빠지게 되는데 아니 이런 범죄인한테 국선 변호인은 누가 돈을 주죠?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국선이니까 나라가 선정했으니까 이게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법률적으로는 공무원 정확한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또 모르겠어요. 국선 변호인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은 맞죠. 변호인은. 그러니까 정부가 돈 주잖아요. 근데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데 우리 혈세로 주는데 우리 혈세로 주는 이 변호인을 갖다가 이런 악당한테 붙여준다. 이것도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빨리 단두대에 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이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할 정도가 되면 빨리빨리 변호인 선임하고 빨리빨리 항소 이유서 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은정 재판장이잖아요. 요거 그냥 준비길 하루 정도만 하고요. 어차피 준비길도 하는 둥 마는 둥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예 대놓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서류도 안 받아. 변호인도 선임 안 해. 그 다음에 준비기를 열면 또 응하지도 않아. 서류 다 못 읽어봤다고. 이화영 재판에서 우리 요 더러운 인간 작전수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강하게 대응을 해라. 아주 초강경, 법이 허용하라. 이게 법원이 이제 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요런 식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요 빠른 시간 안에 이재명 같은 인간을 갖다가 딱 정치 생명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비례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 변호인들 여북이 잘 알아서 대응하겠어요. 법률이 허용하는 한 윤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윤 대통령한테 왜 재판을 지어놨냐, 왜 수행을 안 하느냐, 이거 비판하고 욕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저같이 이렇게 이제 자리 우파 유튜버들이 비판하는 건요. 비판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솜방망이 중에 솜방망이에요. 야, 이런 지가 더러운 짓은 다 해놓고 윤 대통령 안 하는 거, 수령 안 하는 것을 욕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서울고법에서는 이제 국선 변호인까지 딱, 선정을 다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하려면 해. 이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국무회의 안 열려. 예, 여기 이거 상정 안 해. 해도 안 해. 딱 오늘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아주 장문의 입장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선관위에서의 입장,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법, 예, 고법 입장. 그리고 이제 헌법학회장이 오늘 세미나를 열었어요. 국민의 초대를 받아서 헌법학회장이면 대한민국 헌법학계 최고 거두잖아요. 이분이 뭐라 했냐. 아, 이거 탄핵감 안 돼. 예, 재판관도 임명은 안 돼. 그리고 그 권한대에 요거 200석이야 돼. 이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총리실에서의 입장, 그 다음에 선관위 요거 이번에 판 돌려놨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오늘 국회에서 한 말이 저녁 때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왜? 선관위 사무총장이면 세컨맨인데 장관급 이사가 다 내부 조율하고 왔다. 그래서 오회의는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결론은 다 나와 있다. 걱정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제가 논평을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는 계속 감시에 눈을 띄면 안 된다. 왜? 이게 노태학이 좌파가 언제 또 어디서 또 문재인한테 무슨 지령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지금 이제 내란 공범이다. 국민의원들. 왜냐하면 국민의원들은요, 한 명 한 명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공범이라고 이게 딱 써붙였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목요일까지 하겠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법률적 대응을 당 차원에서 당 법률위가 법률적 대응 조치를 전수조사한 다음에 취하겠다. 아주 잘했어요. 제대로 국민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싸울 줄만 좀 하나 더 배우십시오. 싸우는 것만. 그러면 제가요, 국민의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취급 안 하고 정말 국회의원님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노래 부를게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뉴스고요. 핵심 몇 가지 중요한 워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을. 자, 그래서 오늘 선관위가 100기를 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여러분들께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란, 그러니까 공범이다. 예, 공범이다. 요 국민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누가 내란 공범이고 누가 범죄자인지를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요 플래카드 갖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100기를 들고 우리 자유우파의 조그만 성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 제가 여러 차례 보내드렸잖아요.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불찰, 정현욱도 내란 공범이다. 그러니까 정현욱 국민님들이 다 내란 공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요게 불법이고 요거는 합법이다. 근데 이게 다 뒤집어졌어요. 짧은 생각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말이죠. 그 콧대 센 헌재가 드디어 꼬리를 내리고 나흘 만에 이거 신중치 못한 거다. 그래서 밑에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이재명은 안 된다는 부분은 단순한 그냥 정치적 구호지, 예, 이것이 사전 이재명을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법 위반인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본 선관위의 본래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꼬리를 팍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제 노래 부르는 게 뭐죠? 표현의 자유는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폭넓게 허용하는 게 표현의 자유다. 이게 표현의 자유.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요거를 번복하는데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254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재선을 기정사실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건 이제 근데 선관위가 이렇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그리고 민주당의 유리한 편향적 판단을 내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죠. 이미 2020년 총선 때도 친일 청산, 적폐 청산, 오케이, 민주당.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쓴 민생 파탄은 안 돼 했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이게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자, 그래서 선관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뜯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갖고 제대로 좀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2021년도도 4.7 재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거 쓰니까 이건 안 돼 했잖아요. 이게 왜 민주당 지칭하는 거니까 안 돼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싹을 싹 전부 다 잘라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총리실에 오늘 그러니까 이제 권한대
관련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서울청사에서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뭐냐. 지금 민주당이 24일까지 그 쌍특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통과시켜라, 24일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안 하겠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예, 이런 취지하에 이거를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해서 그냥 답변 줄 수 있었다면은 좀 더 빨리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헌법적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한다. 그리고 상설특검을 빨리 추천하라고 지금 우원식까지 한덕수 대행한테 압박을 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다. 그래서 오늘까지 입장을 달라고 했지만 못 주겠다. 다양한 헌법적 법률적 해석과 그리고 법률적 해석과 이견을 좀 더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대행체제의 근본적 강조점은 바로 정책의 일관성이다. 자, 정책의 일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얘기는 이미 기본法특별법 지금 이번에 4번째 올라오잖아요. 일관성이 뭔데요? 거부한 게 일관성이에요. 이거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거는 일관성 뭡니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고대 통치행위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만약에 권한당에서 민당에서 탄핵해, 그럼 우리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일관성이 탄핵소추 이건 말이 안 된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요 정책의 일관성을 한덕수 권한대행도 갖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정면 돌파형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열고 회의는 국회 본회의는 매일 열고 5명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무위원들 5명을 집단으로 탄핵시켜서 국무회의가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하겠다.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그 법률이 효과를 내도록. 왜냐면요. 국무회의를 통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의장이 선포하면 법률적 효과를 갖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거에 관해서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탄핵 수준을 추가로 당해 직무가 정지된다면 의사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멈춘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면 정부가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대신 법안을 공포할 수 있는데 총리실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응책은 없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야? 총리실은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 업무 방해죄 막 이런 걸로 민주당을 고발하십시오. 예, 민주당 고발. 왜? 이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 방해죄로 이거는 그야말로 그런 게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건 입법권의 남용 정도가 아니라요. 입법권을 갖다가 조폭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고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지금 16명인데 5명을 잘라내면 1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못 움직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최소 10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만 현재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국무회의 중단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제1당 책임 있는 정당인데 그렇게까지 하겠어? 알아서 해. 만약 하면 너희들이 다 책임져. 알았지? 그래서 총리실도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돌려치기를 한번 한 거예요. 돌려치기를. 민주당이 뭐 아무리 바보 같아도 이 정도 말이야. 말게야 알아듣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학회장. 예, 헌법학회장이 오늘 우리 국민님에서 말이죠. 초청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발제를 했어요.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주장한 거 똑같아요. 우선 탄핵소추, 이거는 어렵다. 예. 한마디로 3명, 이거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종족수 200명이다. 예. 그래서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사고에 불과하다. 권위가 아니다. 사고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맞잖아요. 대통령 지금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리고 탄핵이 이루어져야, 즉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돼야만이 권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권위와 사고가 있을 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역할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느냐,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되느냐, 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헌재 3명을 임명했다는 것은 탄핵 소추와, 그러니까 탄핵 소추라고 하는 요 그 사고와 그리고 재판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게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꼼수사가 대통령 탄핵 소추된 이후 부랴부랴 3명을 임명했다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요 3명을 임명하는 것은 한동훈 권한대의 임명권 문제와 관해서는 형식으로 볼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볼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그 실질을 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권한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재직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상황이 급변한다면 이것은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거 실질이라 했잖아요. 재판관의 임명을 실질적인 상황이 변화가 있잖아요. 왜? 6명 탄핵에서 9명으로 바꾸잖아요.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권한대행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해서 임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다. 따라서 이거는 임명은 안 된다. 헌법 학계정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탄핵 기준, 이거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고위 정부 관료들에 대한 탄핵을 어렵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취지가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탄핵은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함부로 탄핵을 남용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입법의 취지인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 국가 빼놓고. 그런데 이 무식한 이 민주당 요것들은요. 요거는 무슨 배고플 때 밥 먹듯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게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탄핵은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 취지에 맞게. 이게 세계적인 경향인데 왜 우리 한국 국회는 이거를 낮추려고 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정족수 3분의 2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다. 근본적으로는 개헌보다는 소선구제에서 중대형 선구제로의 개편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 초대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권성동이가 지금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 예.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태와 관계없는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얘기하는 개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권성동 조금 좀 봐주는 배려 차원에서 개헌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